사녀를 노리는 문자 사기,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예방법 10가지. 당신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사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스마트폰에 도착한 다른 많은 문자들은 실제로 당신의 돈과 개인정보를 노리는 아주 위험한 사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묘하고 악질적인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오늘은 그 충격적인 실태와 함께 절대 당하지 않기 위한 10가지 필살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사기, 즉 스미싱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금융 사기입니다. 2012년 처음 등장한 이후 수법이 점차 진화되어 2026년에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스미싱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까요? 최신 스미싱 유형들을 몇 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사칭형 스미싱입니다. 경찰청, 검찰청, 법원, 국세청, 질병관리청 같은 국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백신 접종 예약 확인, 세금 환급, 금융거래 사칭 등의 내용으로 링크 클릭을 유도합니다. 특히 금융거래 사칭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마치 진짜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심 없이 링크를 누르게 되죠. 기관 사칭은 바로 이러한 공신력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택배 사칭형 스미싱입니다. 전체 스미싱의 무려 85%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고 강력한 수법이죠. 택배가 배송 지연되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같은 문자와 함께 가짜 배송 조회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냅니다.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클릭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2023년에는 택배 주소 정정을 요구하는 스미싱 때문에 무려 3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고 이때 입력하는 순간 당신의 정보는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마음 아픈 지인 사칭형 스미싱입니다. 이건 정말 인간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아주 잔인한 수법이죠. 자녀나 친척, 친구를 사칭해서 경조사 초대장이나 안부 메시지인 척 악성 링크를 보냅니다. 더 나아가 주소록이나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해킹해서 아는 지인 명의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잠깐만 빌려줘. 나중에 바로 갚을게.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이런 문자를 받고 자녀에게 송금했다가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나 지인이 맞는지 다른 연락수단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이슈 및 시기성을 악용한 스미싱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사회적 이슈나 명절, 기념일을 악용하는 경우죠.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혜택이 곧 종료됩니다. 같은 문구로 당신의 관심을 끌고 결국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런 스미싱은 시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링크를 누르기 쉽습니다. 마치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 것처럼 위장하여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아주 교묘한 수법이죠. 다섯 번째, 텔레그램 계정 탈취형 스미싱입니다. 텔레그램 보안 문제를 사칭해서 당신의 전화번호와 로그인 코드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계정을 통째로 빼앗아가는 수법입니다. 계정이 탈취되면 개인정보와 대화 내용이 유출될 뿐만 아니라 그 계정을 통해 또 다른 2차, 3차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스미싱의 실태를 보고 나니 정말 한순간이라도 방심할 수 없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10가지 예방 방법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이런 사기꾼들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 예방 10가지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예방법,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 금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이상하게 생긴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한 내용이어도 링크가 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보안을 철저히 강화하세요. 스마트폰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사용하는 앱들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꼭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악성 앱 설치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앱은 반드시 공인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한 링크를 눌러서 설치되는 앱은 무조건 악성 앱입니다. 세 번째, 소액 결제는 아예 차단하거나 한도를 최소화하세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소액 결제를 완전히 차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결제 한도를 아주 적은 금액으로 낮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루어져도 피해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정보는 그 누구에게도 주지 마세요.
어떤 명목으로든 당신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보안 강화나 업데이트를 명목으로 은행 앱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정보를 요구한다면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또한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금융 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해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5번째, URL이 포함된 지인 메시지는 다른 경로로 꼭 확인하세요. 자녀나 지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URL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자만 믿고 누르지 마세요. 반드시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다른 가족에게 확인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거 내가 보낸 거 맞아?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6번째, 불필요한 국제 발신 문자는 아예 수신 차단하세요. 해외에서 오는 문자는 대부분 스미싱이나 스팸일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에 국제 문자 받을 일이 없다면 통신사에 문의해서 국제 발신 문자 수신을 아예 차단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7번째,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적극 가입하세요. 많은 금융회사들이 공동인증서, PC 지정, 단문 메시지, 사전 인증 같은 보안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한 번 더 보안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스미싱 사례를 자주 공유하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최근 스미싱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조심하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공유는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9번째, 항상 낯선 것은 경계한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요즘 스미싱 문자의 문장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구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나 급하다는 메시지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혹시라도 당했다면 즉시 대처하세요. 만약 실수로 악성 링크를 눌렀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악성 파일 즉시 삭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삭제가 어렵다면 휴대폰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 및 증거 확보,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나 112에 신고하세요. 스미싱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고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소액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소액 결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보호 조치, 공동인증서는 즉시 폐기하고 재발급받으세요. 보안카드 등 금융 관련 정보도 모두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금액 환급 신청,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기. 마지막으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미싱 피해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즉시 알려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어르신 여러분, 문자 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예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항상 경각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셨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고 상의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